자, 생명과학 19번째 시간으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혈당량 조절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항상성 조절의 중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항상성 조절의 중추를 묻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그리고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항상성 조절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 그 뇌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때 뇌에서는 지금 시상하부, 그러니까 간뇌에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같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연결시켜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절을 해서 항상성 조절을 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이 항상성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세 개인데요.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입니다. 이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의 모든 중추가 어디다? 바로 시상하부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해당 내용 10번 반복하고 5번 반복해도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해당 내용 잘 기억하고 항상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혈당량 조절의 기본 원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요, 혈당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량 조절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혈당량은 0.1%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두 가지 호르몬의 기량작용으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각 호르몬의 분비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요, 이 혈당량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네, 이거를 우리는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약 0.1%로 유지되고 있어요.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기량작용으로 조절된다고 했죠. 그죠?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뭐냐?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기량작용이라고 했죠. 기량작용은 뭐냐면 한 기관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조절되면서 이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시키게 하는 이러한 항상성 조절의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즉 기량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을 조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소화가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량이 오르게 되죠. 그죠?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혈당량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혈당이 증가했다가 떨어지면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증가하면 떨어뜨리는 이런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0.1%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각각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글루카곤에 의해서 혈당량이 증가하면 이 증가한 혈당량은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요. 인슐린에 의해서 떨어진 혈당량에 의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글리코젠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이 글루카곤이랑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랑 다른 말입니다. 글루카곤은 호르몬이고 글리코젠은 포도당의 중합체라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 내용에 앞서 포도당과 글리코젠의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요. 굉장히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라는 물질은요, C6H12O6라고 하는 한 분자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의 분자만 딱 있는 이러한 당을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체가 한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 이걸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 동물에서는 글리코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한두 개가 아니고 약 수백 수천 개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 개가 이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글리코젠 또한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당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또한 한 분자로 취급을 합니다.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 연결돼도 한 분자고 포도당 하나도 한 분자거든요. 예,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예를 들어 1000분자 있다고 하면요, 우리 세포 내에서는 우리 몸에 세포에 있는 세포의 분자가 1000분자가 녹아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만큼 농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포도당 1000분자가 연결된 글리코젠 한 분자는 또 우리 몸에서는 한 분자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제로 농도가 10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즉 포도당 1000분자를 풀어놓는 것보다 포도당 1000분자를 연결시키면 뭐예요? 농도가 1000배 정도 낮아진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여분의 포도당을 이렇게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하면은 세포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분자를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리코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포도당의 저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저장이란 개념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꺼내 쓸 수 있어야 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글리코젠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알겠죠? 하나를 이렇게 글리코젠에서 포도당 한 분자를 떼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원리로 혈당량을 조절한다. 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이 되는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글루카곤도 설명할게요. 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자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표적 기관은 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효과, 어떻게 혈당량을 높이느냐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간 속에 있는. 그 다음에 간에서 혈관으로 포도당을 방출시킵니다. 그러면은 혈관 속에 있는 혈액에 포도당이 유입이 되니까,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 두 가지 효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세부 효과는 뭐냐면, 순서대로 하면요, 혈관에 있는 혈액에서요, 간으로 포도당을 유입시킵니다. 그러니까 간 속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뭐예요? 간으로 옮기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혈당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유입된 포도당을 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시켜가지고 글리코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알파와 베타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 니은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글루카곤, 인슐린 기억 니은 순으로 차례대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겠죠. 기억, 니은, 순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면요. 인슐린이라고 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어디로? 간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카곤 있죠? 글루카곤은 간 속에 있는 포도당을 혈액으로 옮기니까 혈당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혈당량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아까 나온 내용이죠. 인슐린의 역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역할.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부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당량이라는 게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간과 혈관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몸에 이렇게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혈관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여긴 혈관, 여기는 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혈당량 조절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느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과 다음에 글루카곤의 역할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인슐린의 역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 우리가 세부 효과 보시면은 인슐린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옮기죠. 그죠? 네. 옮긴 다음에 이 포도당을 어떻게? 글리코젠으로. 그러니까 화살표 반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슐린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 항상성 유지에는 신경계도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신경계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신경이 있냐면요.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이자의 베타세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글리코젠을,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글루카곤. 간 속에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어디로? 혈액 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우리 기억, 니은, 순으로 외우라고 했죠. 알파세포에서 분비되고, 얘는 반대죠.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많은 양의 그 혈당이 필요한 시간, 교감신경, 그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 자극을 주고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과 혈관의 이 관점에서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피드백과 우리 기량작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각각 우리가 피드백과 그 기량작용에서 조절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우선 음성 피드백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피드백. 자, 우선 인슐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증가한 원인에 의해서, 알겠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 감소한 혈당량에 의해서 혈당량이 원인을 억제하는, 즉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카곤은 글루카곤의 양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혈액으로 분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한 혈당량에 의해서 이 글루카곤의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루카곤 증가라는 원인에 의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혈당량이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거죠. 다음 여기서 나타난 기량작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죠. 네, 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기관에 우리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 영향을 미쳐서 혈당량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간에 영향을 미쳐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은 이전에 제가 1형과 2형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요,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당뇨병이다. 그리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작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알고 있죠. 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거 1형 당뇨병, 그 다음에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거 2형 당뇨병, 즉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 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당량과 인슐린 농도 보시면 혈당량이 올라가면 인슐린 농도도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인은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농도가 증가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1형 당뇨병 보시면은 이렇게 혈당량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1형 당뇨병 요약하면은 인슐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인슐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도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혈당이 올라감에 따라 인슐린은 증가를 하는데,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인 보시면 이렇게 혈당량이 이런 식으로 혈당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증가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인슐린이 증가를 했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혈당량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의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작용을 못 해요. 즉 이거는 2형 당뇨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즉 혈당 증가에 의해서 인슐린은 증가하나 혈당 변화가 없어요. 이게 2형 당뇨병이라고 여러분이 그래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혈당량 조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충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혈당량 증가에 관련된 다른 호르몬 역할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하나는 에피네프린, 하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둘 다 혈당량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는요, 우리 몸에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몸에서 그 콩팥 우리 있는 신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콩이나 팥 모양 같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내분비샘이죠.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콩팥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과장해서 한번 그렸고요. 네. 자, 여기는요, 이 부신은 우리 뇌처럼 이 겉질과 속질이 있습니다.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질이 있는데요. 이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티솔,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고요.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호르몬이죠. 우리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 설명할 때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 나오는 이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얘네가 혈액으로 분비되면 또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코티솔과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화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우리 몸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이렇게 이화작용을 증가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건 뭐냐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겉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솔 같은 경우는 ACTH라고 하는 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이 됩니다.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ACTH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는 반면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이 부신 속질에 직접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 속질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교감신경도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 방식이 약간 다르죠. 코티솔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면 부신 속질에 있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간 이제 그냥 보충적인 역할이니까 이런 호르몬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몸에서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본 원리에 있는 내용 여러분이 잘 요약한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보시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깊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혈당량 조절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